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미TV의 김창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용어 하나만 정리할 건데요. 칭제건원, 이게 무슨 뜻이냐? 칭, 부를 칭자, 황제. 아하, 황제라는 칭호를 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건원은 뭐냐면, 건자가 세울 건자, 자, 원호를 세웠다는 뜻인데,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원호가요. 자, 다른 말로, 자, 뭐라고도 하냐면, 이거를, 자, 우리는 연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부르는 호칭, 자, 연호, 자, 요게, 자, 원호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 칭제 건호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 독자적인, 자, 뭘 썼다? 원호를 사용하였다,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원래 연호는 중국식 용어로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제라는 칭호는 중국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과 대등하다는 어떤 의식을 표방을 하면서 독자적인, 자, 연호도 썼고, 또 심지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칭제 건원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칭제 건원은, 자,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할 건데, 첫 번째는 고려 광종. 이 고려 광종 때 칭제 건원을 실제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용됐던 연호가 어떤 거냐면 광덕과 준풍이에요. 자, 여러분들, 왕 한 명의 연호 하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제의하는, 자, 전체 기간 중간에 어떤 뭐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하고 싶다든지, 나라의 어떤 변화를 꾀하고 싶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연호를, 자,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호는 한 왕에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럼 고려 광종 때, 자, 독자적인 연호, 자,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광덕, 자, 그 다음에 준풍. 자, 요번에 그 한능검에서는 이제 어떤 게 나왔습니까? 요 준풍이라는, 자, 요 단어가 57회에 기출문제에서 이제 사료로 출제가 됐죠. 물론 그 이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광덕이란 연호하고 준풍이란 연호 꼭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묘청이, 고려시대 묘청, 승려죠. 자, 이 묘청이란 승려가 뭐였습니까? 칭제 건원을 합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에 이자겸이, 자, 12세기에 이제 집권했었던 문벌계적인데, 이자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금나라가 우리한테 무슨 관계를 요구했었을 때, 군신 관계를 요구했었을 때 이걸 수락했던 게 이자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이제 그 금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잠깐 더 확장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여진족이 이제 금나라가 된 건데, 몇 세기에? 12세기에 여진족이었었을 때 아직 국가가 성립되지 않은 부족 상태에서 계속해서 고려를 때려요. 고려를 계속 노략질하니까 당시 고려에서는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기 있는 여진족을 격퇴합니다. 여진족을 격퇴하고, 자, 동쪽과 북쪽 사이에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그 동북구성을, 자, 여진족들이 계속 뭐합니까?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요게 또 57의 기출이죠. 어쨌든 이걸 돌려주세요. 그래서 당시 고려에서는, 알았다, 너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나한테 선물 가져와봐. 그래서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동북구성을 반환해줍니다. 근데 이걸 반환해주자마자, 이것들이 반환받자마자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1115년에, 자, 금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자, 지금 이야기한 여기 있는, 자, 금나라가, 자, 건국됐다, 금이 건국되었다, 이랬을 때 이 금나라가 우리 고려한테, 자, 무슨 관계를 요구했냐면 바로 군신 관계를, 자,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까지, 자, 형님, 형동생 관계였었는데 갑자기 세력이 커지고 나라가 된 다음에 우리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이거를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수락하죠. 누가 수락했습니까? 겸이가. 어떤 겸입니까? 자, 이자겸이, 자, 이걸 수락했다. 그래서 이자겸이 이걸 수락했을 때의 목적은 자신의 정권 유지가 목적이고, 결과의 값은, 자, 북진 정책. 왜냐면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가 저 위에 고구려 옛땅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들을 공격하면 안 되죠. 왜? 임금으로 섬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자겸이 이걸 수락했다. 그런데 이걸 수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자겸이가, 자, 뭡니까? 이자겸이, 자, 난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자겸은 제거가 되죠. 그럼 이자겸이 난이 딱 진압이 된 이후에, 자, 묘청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자, 여기 있는 이자겸이 왜 반란 일으킨지 아십니까? 이자겸이 반란 일으킨 이유는, 자, 어디 땅이? 개경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서경으로 가시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 천도, 자, 운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묘청의 이 서경, 천도 운동은, 자, 누가 반대하게 되냐면 당시에 이자겸 다음에 최고 실권을 쥐고 있었던, 자, 누굽니까? 김부식이죠. 김부식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김부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삼국사기를 썼었을 때 어느 나라 개성의식을 표방하고 있었냐면 신라 개성의식을 표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부식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신라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이 고려가 고구려의 옛 땅을 가질 필요 없죠. 왜냐면 신라를 계승했어. 이거 우리 땅이 아니야 원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되찾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초기의 어떤 북진 정책 이거를 정면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뒤집고 있는. 자 이게 이제 김부식이었었던 거죠. 어쨌든요 앞에 있었던 이자겸과 자 지금 이야기하는 김부식은 자 공통적으로 자 어떤 겁니까? 금나라에 대한 어떤 사대적인 금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우리가 더 힘이 약하고 작은 나라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묘청이 안 된다. 우리도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 자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 자 독자적인 연호를 세워서 자주국가의 위상을 세운 다음에 자 누구를 금나라 따위를 정벌하러 가자 이런 주장을 했으나 결국은 누구의 자 반대에 부딪히면서 김부식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주장은 채택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묘청의 사경천도 운동, 묘청의 자 칭제건원 이때 묘청이 주장한 칭제건원은 채택이 뭐 된 거라고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주장을 했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한제국에서 또 한번 황제라는 칭호를 쓸 건데 이 대한제국에 자 고종과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종과 순종이 있었을 때 고종이 자 아간파천을 했고 아간파천 직후에 그러니까 아간파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896년 2월에서부터 자 언제까지냐면 1897년 자 2월까지인데 만으로 딱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다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자 1897년 돌아와서 자 뭐 하게 된 거죠? 황제의 자리에 이제 올라가기 위한 황제 즉위식을 할 거예요. 그 황제 즉위식을 하는 과정에서 자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황궁우와 원구단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황궁우 자 원구단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원구단은 땡구라타 그래서 환구단이라고도 합니다. 땡구라타는 뜻이에요. 원형. 자 어쨌든 환구단. 그러니까 황제만이 이제 그 천신에게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 하늘의 신, 천신의 아들 천자. 그래서 천자라는 표현을 중국 황제만 써야 되는 건데 우리도 이제 황제의 칭호로 쓰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황제의 자 타이틀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 원구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게 된 거죠. 아무튼 황궁우와 자 원구단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 무슨 즉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종이 황제 자 즉위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황제의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 연호를 독자적인 연호를 뭘 썼느냐? 바로 광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비교가 돼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앞에 그 광종이 썼었던 연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덕이 있잖아요. 물론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준풍이 나왔지만 광덕이라는 연호, 자, 요 광덕과 제가 보이는 광무, 요거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돼요. 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덕, 자, 여기에 광무. 아무튼 그럼 1897년도가 광무입니다. 1년. 그럼 1897년도 광무 1년, 98년은 광무 2년 이해되셨죠? 그때 광무라는 연호를 쓰면서 추진한 1년의 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본 신참에 슬로건을 두고 식산흥업 정책을 펼쳤던 게 바로 광무개혁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고종이 여러분들 나중에 1907년도에 결국은 강제퇴위 당합니다. 고종이 강제퇴위 당하고 자 순종이 올라왔었는데 그 순종 때의 연호가 융희입니다. 융희. 그래서 융희라는 만약에 연호가 사료에 주어지게 되면은 순종이 왕으로 올라왔구나. 결국은 이제 고종이 잘렸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황제의 칭호를 쓰고 실질적인 칭제 권원을 했었던 모습은 자 크게 두 개로 나눈다라면 고려, 광종. 됐죠? 자 고려, 광종. 그때 연호는 광덕과 준풍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자 대한제국의 자 고종 이렇게 가시면 되죠. 순종도 있긴 한데 순종 자체가 처음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자 고종 쪽에 좀 더 의미를 두시고 그때 연호가 뭐였었다? 자 광무였었다라는 거. 그러면 각각의 자 연호들 이렇게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칭제권원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실제 칭제권원을 했었던 시기 정리가 됐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으러 갈까요? 한능검의 출제 팁은 황제의 어떤 칭호를 사용했었던 황제는 누가 있었느냐? 자, 누가 있었다고요? 자, 고려의 광종, 대한제국의 고종. 그때의 독자적인 연호가 뭐냐? 고려 광종은 광덕과 준풍,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는 광무라는 연호를 썼다. 그리고요, 이거는 근현대 파트에서 어떤 시기를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의 전차를 자 제시문으로 주고 이것이 운영되기 시작한 그 해에 있었던 사실로 올바른 것은 그게
전차가 1899년 요때인데, 그러니까 최초의 철도와 최초의 전차는 연도가 같거든요. 그럼 1899년도,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인데, 그럼 그때 선택지에서 많은 단체들이 이제 나올 건데, 그 단체들이 나왔었을 때, 혹은 언론이 나왔었을 때, 요거를 한 번만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대한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단체 이름 중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단체 이름 중에 황국협회. 황국협회. 자, 그 다음에 자 황국중앙총상회. 이게 시전상인이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국신문. 그리고 황성 자 신문. 지금 보면 여기에 황성신문하고 자 특히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자 발행 연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가 발행 연도가 똑같은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황제할 때 그다음에 황국할 때 그러면 제국신문 됐죠? 그다음에 황성신문 아까 얘기했던 황궁우 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황자가 들어가고 제자가 들어가는 단어들 요게 등장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도를 꼼꼼하게 외워놓은 상태라면 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 그런 지역적인 연도 문제가 주어졌었을 때 선택지에서 만약에 이런 단체들이 나오면 연도를 몰랐었을 때 자 적어도 나라 이름이 뭐로 바뀐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제국으로 바뀐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쓸 때가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런 단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꿀팁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연도를 까먹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부분은 이제 칭제권의 의미를 살펴봤고, 자 어느 시기에 그러한 어떤 그 자주적인 통치 자 구조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생하셨고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